이제 그 지시를 내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치를 봐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선거를 발본색원하라. 이게 저의 요구입니다. 뭐 간단해요. 특수부 검사가 되든지 아니면 특별검사 얘기는 이제 국회 차원의 얘기니까 그건 다른 거고, 일단 국회 차원의 특검을 임명을 해서 황교안 총리를 임명을 해서 수사를 시키면 됩니다. 황교안 총리가 직접 당신이 제안을 했습니다. 나를 시켜라. 내가 잘하니까. 옛날부터 했던 일이다. 그리고 뭐 정규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나 봐요. 뭐 민경욱이나 강용석 아니면 공병호 뭐 이런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을 그냥 그 밑에 위원장이 아닌 뭐 부위원장 정도로 앉혀서 저 조사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 구속시키는 거고, 없으면 민경욱 정계 떠나고 다른 사람들 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 유튜브 방송계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당연한 거지. 대신 맞으면 그 사람들 구속시키는 거 말고 민경욱 얘기가 맞으면은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던 이준석 은퇴하고, 다음에 그 말씀하신 정규재 씨도 아니 뭐 구질구질하게 자꾸 그러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되겠네. 예, 근데 그거는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황교안 총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그거 말고도 상시 특검 제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 인준받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거 말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특수부 검사들 시켜서 이거 국가 제도를 흔드는 문제니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으니 증거들을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또 이두봉 검사가 지금 인천지검장인데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입니다. 검찰총장이 공석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두봉 검사가 검사장이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을 수도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왜 그러냐? 공석인데 거기에 사람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줄줄이 차장 검사급으로 임명이 됐어요. 다시 이제 고난을 당하다가 제자리를 이제 찾아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유독 한 사람만 빠져 있어요. 이두봉 인천지검장만 빠져 있어. 그래서 그분이 강원도 분이죠. 강원도 분인데 지금 그 사람이 차기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강원도를 중심으로 벌써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검찰총장이 되면 더 잘 됐네. 왜냐? 제가 인천지검에 고소고발을 했거든. 누구를? 이름을 모르는 불상자. 왜? 이름 모르니까. 이거 뭐 지금 내가 양정철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직접 여기다가 표를 집어넣었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조작을 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 없으니 이름을 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했고, 나름대로 자기도 머리가 있다면 문재인 치하지만 앞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내가 모시던 검찰 선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럼 나도 내가 이 검찰총장이나 모두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큰 그림을 그렸을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제일 크게 발목을 잡는 게 국회인데, 국회에 이게 정말로 옳은 투표를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선거가 잘못돼서 180명이라는 가짜 국회의원들이 섞인 당선자들을 발표하게 된 것인지, 그거를 조사 이제 하면
하나하나 이제 밝혀지고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대법원에서 아 이건 아니다 여러 가지 증거로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러니 재선거를 해라. 민경욱부터 그런 판결이 내려지면 줄줄이 사탕으로 125군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거기 반타작만 하더라도 60개예요. 60개가 바뀌면 지금 170석이라는 게 110석에 뭐 군소정당은 아니에요. 110석으로 떨어집니다. 그 나머지는 뭐 다른 정당에서 당선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부정선거로 다시 치르는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의혹, 주체로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당선될 리 없죠. 우리 민심이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면 뭐야? 60석을 우리가 가져오겠네. 그러면 뭐 150석을 넘기는 거죠.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성군이 되는 거죠. 왜냐? 자기 하는 일을 국회에서 받쳐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고 다음에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구성한 다음에 회의 열고 의결하고 다음에 대통령이 고르고 다음에 그거를 인사청문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오케이. 자, 민경욱이 그러면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은 무엇이냐? 서너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거 뭐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니까 이거 조사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거를 기대할 만큼 제가 어리숙하거나 순진하진 않죠. 그래서 언제가 시점이 될까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6월 1일 지방선거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이다.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 말고 이 위정자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의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저항이 약간 있더라도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치를 봐야어야 됐어요. 왜?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 때문에 눈치를 좀 봤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보고 지방선거 승리하면 이제 개혁 혁신을 이루자 해서 이것저것 할 게 많겠죠. 지금 물가 얘기합니다. 물가 얘기하니까 물가 관련해서 경제사범들 때려잡는 무시무시한 수사조직 다시 살려놨죠. 부활시켰어요. 그런 것들로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대형 경제 사건들 이런 것에 대한 수사가 박차를 갈 겁니다. 수사에 박차를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 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영어도 잘하고 천진 시스템에 밟고 해서 이 사법 시스템을 고치는데 사법 시스템을 다시 만드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뭐 감찰관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인사 검증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이런 건데 인사 검증을 통해서 대법원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잠깐만요.
대법원장을 찾아갔죠. 김명수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13명으로 기억하는데 13명에 12명인가 14명인가 하여간 그 한 10서너 명의 대법관들이 이제 바뀝니다. 대법관이 10서너 명이 되느냐? 대법관만 얘기했을 수 있고요. 대법관만 얘기하면 12명이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대법관급이 헌재 헌법재판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대법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를 저스티스입니다. 그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인사권으로 인사 검증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스템이죠. 그래서 한동훈을 볼 때는 개개 사건에 대한 지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특화되어 있고 머리가 좋고 하니까 이제 그걸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가 제일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법무부 장관 선임을 그렇게 자기의 신복으로 했고 검찰에서 자기가 아끼던 사람을 했다는 것은 이 법정의를 세우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가 제일 궁금해요.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선거를 승리하느냐 그거 기다렸다가 여기까지만 기다렸다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이래서 지금 경제 쪽부터 물가 얘기부터 이렇게 슬슬 나오고 있죠. 다음에 이 외교 문제도 이제 곧 미국도 가실 거고 미국 방문도 있고 해서 외교 문제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 4가지를 보았어요. 4가지를 보면서 지금까지 그 부정선거를 왜 수사하지 않느냐 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삼가왔습니다. 삼갔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게 6월 1일 선거 때문에 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보자. 미국에서는 허니문 period,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뭐가 있냐면 대통령에 선임된 이후, 취임한 이후 100일 동안은 이 강력한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비난을 하지 않아요. 달달한 라떼님, 예, 달달한 라떼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00일 동안은 놔두거든요. 그래서 100일 동안이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5월 10일부터 그러니까 한 20일 동안 3주일 동안을 좀 까먹은 게 되죠. 왜냐? 하고 싶은 걸 못 했거든. 왜? 선거 때문에. 그게 안 됐거든요. 미국은 딱 4년 모든 게 4년. 상원은 6년인가? 해서 이게 이제 2년 이렇게 짝짝 맞아 떨어지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게 대선과 이 총선 지선이 이 규칙적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선과 총선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4년마다 하는데 이렇게 겹치니까 2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 아니면 총선이 오는데 중요한 대선이 5년마다. 다음에 이번에 무슨 탄핵이라는 돌출 변수로 인해서 그게 겨울에 하던 게 갑자기 뭐 3구 대선으로 왔잖아요. 3월 달로.
그렇게 오게 되는 변화가 있죠.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미국은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취임 후 100일 이거는 딱 지켜지게 돼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것 때문에 지방선거가 2주일 뒤에 있으니까 취임하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죠. 이제 그런 사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6월 1일 저는 이제 네 가지인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이냐, 뭐 어느 쪽이 승리보다도 우리가 승리를 거둘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6일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냐. 세 번째,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번째,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등 각가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로 혹시 섬마을님이 저쪽으로 보내주신 모양이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스탠스로 부정선거에 접근할 것이냐. 이 네 가지였습니다. 1. 그런데 6일 선거는 어땠어요? 6일 지방선거는 승리. 첫 번째. 승리인데 뭐 만족스러운 승리. 만족 마이너스 알파쯤 됩니다. 만족 마이너스 알파. 만족이라는 거는 12대 5 이런 거고 마이너스 알파. 좀 아쉬운 것은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느라고 서울 교육감을 놓친 것. 그러니까 뼈 아파요. 인천에서는 이 단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졌습니다. 최계훈 전 수자원공사 사장께서 나왔는데 인천대학교 교수 출신이시죠? 이분이 석패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는 선거입니다. 열심히 싸워서 이제 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서울에서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23%씩 나눠 가져가지고 30%대 득표를 한 조희연에게 3선을 갖다 줬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하고 경기지사 선거에서 진 것.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거 빼면은 제주, 광주, 전남, 전북 해서 4개면 됐는데 경기를 불과 8천여 표 차이로 졌다는 것. 이건 정말 아픈 거예요. 두 번째 뭐였죠?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저는 있었다고 보는 거죠. 왜냐? 지난번에 사전선거를 우리가 사전투표한 거를 먼저 깠어요. 사전투표를 먼저 개표한 게 갑자기 뭐 얘네들이 저쪽 적의 입장에서 뭐 해봐. 우리가 이렇게 크게 호의를 베풀 테니까 한번 이렇게 해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투쟁의 산물이에요. 투쟁의 산물이라는 게 어떤 투쟁의 어떤 산물이냐. 지난번 우리가 광고도 하고 신문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광고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다른 거 법에 없는 거를 우리가 하라고 그러면 너희들 안 할 테니까 법에 있는 것만 이번에 해라. 이번에 법대로만 해라. 이래서 4가지를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어디에? 선관위에 가서 협상을 벌였어요. 위원회에서 4가지가 뭐였냐면 그때 뭐 김형철 장군님 뭐 이런 분들이 가서 한 겁니다.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기계식 개표, 전자 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돼 있어요.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니 전자 개표 말고 수개표를 하자 이렇게 요구했고, 두 번째, 법에는 분명히 막대 모양으로 된 바코드를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대 모양으로 QR 코드는 불법이다. 이거 하지 말아라. 두 번째고, 세 번째, 이 도장을 찍을 때
개인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쇄를 하지 말고 직접 보는 데서 찍어야 되는데, 이 투표용지가 옳은 투표용지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한 장 한 장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송도 이동 제6투표소 관리관의 인 이런 거 말고 민경욱 이런 개인 도장을 찍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번째가 바로 지금 얘기하듯이 이 미리 개표소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다, 개함할 수 있다, 그것부터 먼저 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하라 해서 네 가지를 요청을 했어요. 선관위에서 뭐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앞에 전자개표 안 할 수 없지, 다음에 QR코드가 없으면 조작을 못하니까 그것도 안 되지, 세 번째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게 마지막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전 선거를 제일 먼저 개표를 했죠. 근데 그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당일 투표를 개표를 하면서 당일 투표의 수를 실시간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를 붙이고 누구를 떨어뜨리고 해야 하는 것을 계산한 다음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다음에 사전 투표는 사실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입니다.